유능한이들한테 똘똘하고 머리 좋은 청년들한테 더 이상 정치가 선망과 어떤 호기심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 왜냐면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정치에 안 가도 연예계를 가고 경제계를 가고 스타트업을 내가 얼마든지 내 권력력을 돈 많이 벌어서 연예계에서 유명해질 때 내 권력력을 충족할 수 있는 분야들이 늘어나거든요. 자본주의 체계가 발전할수록.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정치로 가서 나보다 멍청한 이런 인센티브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러다 보니 예 비범한 젊은이들 똘똘한 젊은이들한테 엘리트 젊은이들이 정치 쪽으로 와서 올 유인 체계가 너무 없어졌다 보니까 갈수록 우리는 뭐냐면 더 열등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비약적인 수명 연장과 의료기술 발전 때문에 386 올 때들이 더 처먹을 거다. 갈수록 저렇게 똘똘하지 않다 보니까 갈수록 늙고 떨어지는 열등한 이들한테 내가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게 이윤을 저한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똘똘한 젊은이들이 정당 정치로 안 오게 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이거 지금 체제의 위기로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에 몰리는 사회적인 에너지는 높은 것 같은데 유능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정치 영역을 갖는 것은 갈수록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분명히 정치에 사회적인 에너지가 많이 쏠리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또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70년대 60년대 그 화천이 되면 나름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해서 정말 야심 있고 비범한 젊은이들이 정치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나름 또 정의로 뭐 예 그리고 나름 국민들이 또 정치하는 이들 엘리트로 인정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똘똘한 애들이 정치 한번 해봐 이런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국민들도 별로 정치인들을 엘리트로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연봉 한 3억, 4억, 5억, 10억 버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 봐주는지 정치인들을 엘리트로 인정하느냐 그런 거 같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여야 진영을 떠나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똘똘한 이들을 똘똘한 젊은이들을 직업으로서 정치인으로 세계로 불러올 수 있을까 이런 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은 진영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좀 심각한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60대 되어서 박사관, 예, 그다음에 판검사, 네 그리고 행시 패스자들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정치가 네, 성공한 늙은 수컷들의 인생 이모작이 돼서는 안 된다. 예. 이건 뭐 좌파도 마찬가지 아니야? 거기도 근데 우파가 더 심한 거 같아요. 예. 아니, 그쪽은 운동권들이잖아요. 장차관 판검사보다는 이쪽은 연간인들. 연간인들 장차관 행시 패스자들 안 돼. 평생을 30년 동안 대접만 받아오다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퇴직한 다음에 예 인생 이모작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그런 게 너무 우파적으로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 더 이상 그러면 중도 확장 안 되고 국민들 마음 못 잡고 감성으로 다가가는 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의뢰 입장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해보고 눈치 한 번 안 봐보고 어떤 스킨십 이게 정말 필요한지 못 느껴본 사람들이 감림을만 대접받던 사람들이 그 늙은 수컷들이 몰라요. 몰라. 예, 진짜 몰라요. 사람이 감림을만 대접받으면서 몇년 동안 살아버리면 바보인가 생각합니다. 진짜 다시 조선의 불알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해양 세력에서 이탈해서 중국의 사대성 조선처럼 이게 다시 또 대륙 문명으로 다시 편입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네. 대륙으로? 네.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중국에 종속되는 거죠 사실상. 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어쨌든 분단된 이후에 이승만 결단, 박정희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해양 세력에 편입을 해서 이만큼의 번영을 이뤘잖아요. 이제는 제가 다시 조선화 정도 아니라 해양 세력을 이탈해서 도로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가는 하나의 그 분기점, 예, 분수령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무지 좋아하는 거 같잖아요. 뭐 지금 정권하고 좀 안 맞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돈을 가진 사람들이 기업가 그 사람들이 분들인데 참여연대한테 제발 살살 때려달라고 그삥 뜯기지 말고 우리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젊은 소외된 작가들과 철학자들, 사상가들한테 좀 투자를 해서
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싸워볼 수 있게 어떤 사상의 진지 그런 식으로 사상의 진지를 참으로 파야 돼요. 당장은 못 이겨도 그렇게 참으로 파고 사과나무 심어가야. 근데 그러려면 그쪽에 돈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참여연대 뺏기는 뭐 10분의 1, 100분의 1만 있어도 돼요. 기업들이 자본가들이 상인 투자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상인들과 중인들 대변할 수 있는 철학자, 감론가, 언어, 발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이 우파가 과거처럼 뭐 안보파리, 지역감정 이것만 하지 말고 공포 마케팅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철학의 기초에 설 것인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세련된 언어와 담론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 돈을 투자를 하고 참호와 진지를 파면서 절치부심해야 되죠. 태극기 집회 끊어야 됩니다. 광화문 정치 예배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질 정치 우파 유튜브 끊어야 됩니다. 이 마약 끊어야 돼요.